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X나 Y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비트 디바이스,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온, 오프로 동작하는 그런 어드레스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렇게 이제 X와 Y라고 하는 각각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사용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부에서 사용하는 메모리가 있어요. 내부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그 내부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를 내부 릴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릴레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기 시퀀스 회로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전기 시퀀스 회로는 다 이렇게 어떤 스위치의 접점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거를 우리 릴레이 코일을 이용해서 자기 유지를 하고 그 자기 유지의 접점을 이용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LC에서는 실제 릴레이가 아닌 내부 릴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놈은 하나의 그냥 메모리 공간일 뿐인데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는 내부 릴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지만 내부 릴레이다. 그리고 표기를 할 때는 M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는 M0, M1, M2 이렇게 해서 뒤에는 그냥 10진수 단위로 쭉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 M이라고 하는 내부 릴레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작성했던 이 프로그램에서 다시 편집 모드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편집 모드는 F2번입니다. F2번. 자, F2번 누르면 편집 모드로 돌아왔죠. 이렇게 쭉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델리트 키를 누르면 한 번에 다 지워지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다 Y3F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썼는데 이 Y3F를 여기다가 바로 쓰지 말고 M0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M0. 자, X1F 푸시 버튼, X1F에 연결된 푸시 버튼 1을 눌렀을 때 M0라고 하는 릴레이가 ON이 되는 겁니다. M0라고 하는 릴레이가 ON이 됐어요. 자, 이때 우리가 이 M0를 접점을 이용해서 M0의 접점을 이용해서 F5번 M0를 이용해서 램프를 켜보겠습니다. 자, F7번 누르고 Y3F. 자, 이거는 우리가 Y1F가 Y3F에 다이렉트로 연결된 거하고 결국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M0라고 하는 내부 릴레이를 살리고 그 내부 릴레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접점, 이놈을 통해서 Y3F를 살리고 있죠. 그래서 이놈이 살면 이놈도 같이 O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M0를 통해서 Y3F가 ON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는 이유는 실제 릴레이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접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릴레이를 우리가 딱 살렸을 때 자, 이렇게 생긴 릴레이죠. 이 릴레이를 살리게 되면 이 릴레이가 가지고 있는 접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놈이 4개의 A 접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릴레이를 살리는 순간에 4개의 A 접점이 다 동시에 이렇게 달라붙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접점을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놈은 M0라고 하는 내부 릴레이를 살리면 요 M0라고 하는 접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에 제한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내부 메모리니까. 그래서 M0를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다가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출력으로 Y3F라고 했는데 이 Y3F라고 하는 이 출력 코일의 접점도 동일하게 Y3F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코일을 살리거나 자기 유지를 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일단은 확인을 조금 이따 한번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접점의 AND OR 논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X1F 버튼 누르면 Y3F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램프가 켜집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A 접점으로 X12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동작합니까? 푸시 버튼 1과 푸시 버튼 2가 어떻게 될 때? 두 개가 동시에 온이 돼야지만 M0가 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A 접점이 일직선으로 나란하게 붙어 있는 이런 논리 구조를 우리가 AND 로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AND.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PLC 쪽의 자동화에서는 그 프레스 공정 같은 거 할 때 프레스 공정 앞에 푸시 버튼이 두 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그 작업물을 손을 넣은 상태에서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손을 찍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작업물을 넣고 반드시 두 손을 같이 눌러야지만 프레스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안전상의 이유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양수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양수 스위치를 내가 PLC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AND 로직으로. 그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온이 될 때만 램프가 산다. 즉 램프가 산다는 거는 출력이 이제 산다는 거니까 실린더를 전진할 수도 있고 모터를 회전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AND 로직이 되는 거고요. 두 가지의 조건이 같이 만족할 때 출력이 산다. 그 다음에 OR도 있죠. 자, O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OR은 얘를 여기에다가 X12를 입력을 하고, 자, 여러분 줄을 연결을 할 때는요, 이렇게 지금 줄 연결하는 거, 이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방향 키를 이용해서 선을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방향 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X1F하고 X12, 즉 푸시 버튼 1과 푸시 버튼 2가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을 보면 요놈이 온이 되거나 이놈이 온이 되면 M0가 살죠.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온이 되면 출력이 산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편집 기능부터 몇 가지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X1F는 우리 푸시 버튼 1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푸시 버튼 1이라는 거를 여기다 좀 표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뷰에 코멘트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뷰에 코멘트. 자, 코멘트를 했더니 코멘트가 들어가는 자리가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자, 입력을 할 때는 이놈을 다시 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 요 말풍선 같은 게 있죠. 요 놈을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코멘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OK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PB1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놈은 마찬가지로 OK 하시고 PB2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3F는 레드 램프.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코멘트를 입력을 했더니 요 칸 사이가 길어져 가지고 조금 너무 보기가
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요 간격을 조금만 줄여 보겠습니다. 자, 툴 메뉴에 옵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에디터, 프로그램 에디터의 레더에서 코멘트. 자, 레더 코멘트가 지금 디바이스 코멘트 디스플레이가 로우가 4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우가 그 가로줄이죠. 4행입니다. 4행. 4행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2행으로 좀 줄여 놓겠습니다. 2행. 이렇게 이제 2행으로 하면 칸은 8칸이 들어가기 때문에 8, 2, 16, 16개의 알파벳 기준 16 알파벳 글자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한글로 치면 8글자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세팅을 바꾸고 오케이 하면 칸이 이제 조금 줄어들었죠. 자, F4 하면 변환이 되고 우리가 이거를 다운로드 여러분들 뭐 다운로드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뭐 이거는 너무 뻔한 거니까 이거 뭐 굳이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이제 다른 걸로 한번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PLC 로직에서 PLC 레더 로직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또 중요하게 사용하는 게 자기유지라고 하는 회로입니다. 자기유지. 그래서 자기유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푸시 버튼을 한번 눌러서 어떤 신호를 계속 살려놓는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M0라고 하는 이 릴레이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자,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를 M0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PB1을 눌렀을 때 M0가 살고 이 M0의 자기 접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신호를 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PB1을 손을 놔도 M0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접점을 가지고 이렇게 유지시킨다고 해서 자기 유지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끊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자, 끊어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주는 접점이 여기에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끊어주는 접점을 A 접점으로 사용하지 말고 B 접점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B 접점을 하나 이용해서 X 1, 2 두 번째 푸시 버튼을 엔터 이렇게 눌러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푸시 버튼 1은 ON 시키는 기동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2는 오프 시키는 정지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를 제가 시뮬레이터로 한번 해볼게요. 시뮬레이터로. 자, 이제 PB1을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다시 손을 떼면 지금 M0가 자기 접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돼 있죠. 그죠?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M0를 통해서 램프가 ON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푸시 버튼 2를 누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끊어지니까 M0가 끊어지죠. 코일이 끊어지고 그래서 접점 신호도 모두 오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자기유지라고 하는 거죠. 자기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램프를 하나 더 추가해서 반대로 우리 플리커처럼 작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자, 이쪽 라인에다가 자, M0가 아닐 때 F6번 이용해서
M0가 아닐 때는 Y32 얘는 옐로우 램프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동작을 확인하고 싶으면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write to PLC를 이용을 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파라미터 프로그램 하시고 실행 yes to all 다시 한번 엎어 쓰는 겁니다. 이제 닫기 yes close 그 다음에 자기유지 F3번 자기유지가 아니고 모니터링 F3번이죠. 자, 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푸시 버튼을 눌러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똑같이 M0가 자기유지 되고 적색 램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빨간 버튼 누르면 상태가 이제 반전이 되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똑같은 동작을 자기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셋과 리셋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자기유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코일을 살리고 그 코일에 접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주는 것을 우리 이제 이런 형식으로 자기유지라고 했는데 지금 M0를 계속해서 이렇게 신호를 살리는 동작을 셋과 리셋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한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 자, 푸시 버튼 1을 눌렀을 때 M0를 살리겠다 라고 하면 F7 눌러서 set M0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푸시 버튼에 손을 떼도 일단 set 명령을 한번 만났기 때문에 M0는 계속 온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램프가 켜지겠죠. M0에 의해서 레드 램프가 켜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별도의 자기 유지 회로가 필요 없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끌려면 X1, 2 두 번째 푸시 버튼을 이용을 해서 F7번 누르고 RST M0 리셋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동작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셋이나 리셋 같은 이런 명령들은 우리가 자기유지 회로들을 그냥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명령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셋, 리셋 이제 이런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접점들을 살리고 또 리셋 명령을 이용해서 죽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PLC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메모리의 형태 중에 스페셜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장비 같은 거 보면 타워 램프가 다 달려 있는데 이 타워 램프가 장비가 기동될 때 혼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약속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계속 혼자서 깜빡깜빡 하는 동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깜빡이는 동작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ON, 그 다음에 시간 지나고 OFF, 또 시간 지나고 ON, OFF를 이렇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타이머라고 하는 걸 써야 되겠죠. 그죠? 이제 타이머를 쓰면 우리가 시간 지연을 줄 수가 있는데 그 타이머를 쓰지 않고서도 지금 ON과 OFF를 반복하는 그런 동작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특수한 접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이제 스페셜 메모리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M0가 살았을 때 우리가
레드 램프에다가 접점을 하나를 추가를 해서 SM412라고 하는 접점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얘는 PLC CPU가 제공하는 스페셜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혼자서 1초 주기로 깜빡이는 접점이에요. 자, 얘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접점이 이미 혼자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SM412는 혼자서 1초 주기로, 그러니까 0.5초 온, 0.5초 오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M0가 온이 되는 순간에 저렇게 동작을 하겠죠? 3F가 혼자서 깜빡깜빡 하면서 동작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스페셜한 메모리, 특수한 릴레이라고도 하고 스페셜한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SM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디바이스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초 주기로 하고 있지만 뭐 1초 주기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시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접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접점들을 장비의 상황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스페셜한 메모리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도 PLC 메이커마다 그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지금은 미쓰비시 방식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저런 뭐 SM이라는 걸 쓰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른 PLC 기종을 사용한다, 뭐 예를 들어서 LS를 쓰거나 지멘스를 쓰거나 할 때는 저런 이름들이 비슷한 종류는 있지만 사용하는 이름들이 다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해당하는 PLC에 맞게끔 매뉴얼을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